17번. 치열해지는 기업 간 경쟁에 따른 전통적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변화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보면 이제 3번이요. 선행적 윤리에서 사후 비판에 대응하는 반응적 윤리로 변화한다. 그죠? 근데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기업 윤리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그냥 딱히 뭐 기업 윤리에 대한 인식조차 별로 많지 않던 시절에서 최근에는 기업 윤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만큼 기업들도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준수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준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적 윤리에서 미리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사후 비판에 대응하는 반응적 윤리. 오히려 선행적 윤리는 뭡니까? 능동적인 거죠. 거기서 사후 비판에 대응하는 반응적 윤리. 수동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역행하는 거죠. 반대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존의 사후 비판에 대응하는 그죠? 뭔가 이제 고객한테 클레임이 있으면은 또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 쏟아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반응하는 형태였다가 최근에는 미리 앞서가지고 기업 윤리를 준수를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을 하고 그런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18번이고 재무나 생산 소요 계획, 인적 자원, 주문 충족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경영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재무, 생산 소요 계획, 인적 자원 이런 기능들을 모두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한답니다. 그럼 답 나오죠? 5번에 전사적 자원 관리야. 그죠? 전사적 자원 관리를 시스템화 시킨 것이 ERP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SAP 같은 시스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모든 부서별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이요. 식스 시그마를 추진할 경우에 각 단계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식스 시그마는 품질 혁신 경영 기법입니다. 그죠? 불량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물품 한 100만 개 중에서 불량품 한 3, 4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4번에 개선.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정 능력을 규명한다. 근데요. 그런 것보다는 개선은 구체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향후 해결 방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 프로세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개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20번이에요. 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법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 보면 이제 4번입니다. 시계열 분석인데 시계열 분석은 시간 순서대로 수치화시킨 데이터들을 단계 차례별로 분석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기법, 그죠? 그다음에 정성적인 기법. 이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량적 기법은 수치화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죠? 뭐 비율이라든지 숫자 이런 형태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정성적 기법은 뭡니까? 수치화가 어려운 것들이죠. 조금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떤 직원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죠? 인사고과를 할 때 정량적인 기법과 정성적인 기법을 같이 섞어가지고 평가를 할 텐데 정량적인 거는 뭐예요? 1년 동안 그 직원이 달성한 매출액, 그죠? 물건을 얼마나 팔았습니다. 영업사원인데, 그죠? 구체적으로 뭐 10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정성적 기법 하에서 그 A라는 직원의 성격이 어떠냐, 그죠? 업무 태도가 어떠냐, 그죠? 그런 것들은 수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주관이 개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계열 분석은 정량적 기법의 일종이고요. 나머지의 것들은 정성적 기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21번이고요. 다양한 재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에 총 재고 중에서 로트 크기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리드타임 재고다. 리드타임 재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주기 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기 재고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3번에 안전 재고, 각종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하는 여분의 재고이다. 맞죠? 안전 재고라고 하는 것은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의 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야. 안전 재고는. 그러니까 항상 보통 고객 주문량이 이 시기에 뭐 한 100개 정도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재고가 100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수준 이상의 재고를 보유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전 재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객 주문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창고에 30개밖에 없습니다. 70개를 딴 데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고객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2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2번이고요. 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로서란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로서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로서리, 그죠? 더하기 레스토랑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아시죠? 그럼 뭐요? 결국에는 식품 재료를 판매하는 매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컨셉을 같이 하나의 매장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식품 재료만 사갈 수도 있고 식품 재료를 가지고 이걸 구매해서 거기서 이제 조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그냥 밥만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매장들이 백화점 등 어떤 소매 업체들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만든 목적은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런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이야.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쇼핑하다가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겠죠? 그죠? 식당 갔다가 이 음식 맛있는데? 재료 사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집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조리해 먹어야지 하고서 먹고 나가는 길에 식품 재료를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화점과 같은 이러한 소매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만든 매장이 되겠다. 근데 5번 보시면은 오프라인과 경쟁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의 차별화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그죠?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오프라인 몰의 차별화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2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3번이요. 아래 글상자의 사례에 해당하는 유통 경영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식품회사인 미국 A사와 유럽 B사가 있는데
140여 개의 해외 시장에서 상대방의 제품을 각각의 유통망에서 유통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A사의 대표적인 시리얼 브랜드가 그 다음에 B사의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통 경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물건을 유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야?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4번의 전략적 경로 제휴 전략입니다. 아시죠? 서로 경로를 합쳐요. 유통 경로를 합쳐가지고 각각의 유통 경로가 별도로 회사별로 있으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걸 같이 써요. 대신에 그걸 감사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의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같이 홍보해주기도 하고 판매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물건 팔아주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발생하는 어떤 손실보다 이런 그 경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큰 경우에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번 박스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더십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키워드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그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가치, 믿음, 태도 등을 변화시켜서 조직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다. 2번의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1번의 거래적 리더십은요.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둘 간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나쁜 게 아니고 상사는 당신이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내가 성과급을 잘 줄게. 비율을 당신한테 잘 책정해가지고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제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사도 부하 직원이 잘해주면은 그죠? 그만큼 자기 어떤 팀이라고 하면 그 팀의 성과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성과가. 그렇습니까? 상호 간의 어떤 보상을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성과가 조금 받게 되고 그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거래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는 리더십이다. 그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번, 2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장소의 편의성이 높게 요구되는 담배, 음료, 과자류 등과 같은 품목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통채널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매장들 그건 뭘까요? 보통 집중적 유통 경로화에서 또는 개방적이라고도 합니다. 개방적, 집중적 유통 경로를 통한 매장들 있죠.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소매품들, 뭐 담배, 그다음에 간단한 음료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다. 이런 것들은 집중적 또는 개방적 유통 채널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죠? 전속적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적. 하나의 특정한 주체한테 전문적인 물건을 파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선택적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거. 특정 지역에서 하나는 아니지만은 소수의 어떤 집단한테 제한적으로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중적 유통 채널, 그다음에 전속적 유통 채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 절충적인 내용, 그게 바로 선택적 유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5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